안녕하세요.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과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아이고, 봄이 되었나 싶었는데요. 또 춥네요. 겨울 옷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두었는데요. 또 이렇게 추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외투를 꺼냈습니다. 외투도 꺼내고, 근데 차마 이제 패딩은 입을 수 없더라고요. 네, 아무리 추워도요. 네, 그래서 외투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겨울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면 또 따뜻해지고요. 네, 요즘 정말 가늠할 수 없는 날씨인데요. 이러한 날씨도 다른 계절이 되면 좀 그리워지겠죠. 어서 외투 없이 다닐 수 있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름은 반갑지가 않네요.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라라라. SG 워너비가 최근에 오랜만에 예능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참 그립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생 때라든가 이제 뭐 소위 말하면 20대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나이 먹은 사람 같은데, 참 어렸을 때 제가 막 많이 듣던 곡이기도 한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요. 굉장히 저는 참 좋았어요. 네, 이 곡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 세대라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대로, 목소리가 정말 그대로여서 듣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저의 세대가 많은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산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당시에는 그렇게 막 좋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꽤나 다양한 걸 많이 보고 자랐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한창 한국 문화가 확장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이 좀 시도되는 그런 세대에 이제 살아서 그런 세대에서 좀 자라났는데요.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션도요, 의외로 이제 90년대 패션이 과감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 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90년대 패션이라고 이제 사진 캡처로 나온 걸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자유분방했던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패션으로 봤을 때는 미니스커트도 있고요, 배꼽티도 있고요. 물론 남자들 스타일도요, 굉장히 정말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넘치는 시대였더라고요. 네. 그때는 제가 아마 학생 때라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쯤 된 그때 나이라서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옛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지금보다도 더 어쩌면 이제 과감하고 진보적인 시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키워진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도 싶었어요. 지금 뭐 방송국 PD들이나 뭐 활동하는 작가들이 거의 제 세대고, 사실 문화에 돈을 쓴다는 거는요, 이게 먹고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들이 돈을 쓰게 된단 말이죠. 문화에 대해서 뭐 영화를 본다던가 음악을 듣는다거나. 근데 이제 그 세대 돈을 이제 좀 주로 쓰는 세대도 아마 제 세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자유분방한 시대에서 좀 자라난 제 세대들이 이렇게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를 처음 느낀 게 저는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였거든요. 그 드라마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왜냐면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 소위 말해서 뭐 옛날 세대를 한 이제 드라마는 뭐 1970년대나 80년대 이런 세대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추억을 판다고 하죠. 추억팔이라고 조금 소위 이제 좀 낮춰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런 추억팔이가 소재로 되는 이제 드라마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70년대, 80년대가 주류였어요. 근데
제 세대가 나온 거예요. 90년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벌써 내 세대의 사람들이 뭔가 창조해낼 수 있는 세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세대가 벌써 드라마화가 되다니. 네. 그리고 응답하라 1997의 이제 배경음악만 하더라도 이제 당시에 저 같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듣고 자랐나 알 수 있죠. 근데 당시에는요, 그렇게 좀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 장르의 이제 여러 가지 곡을 많이 듣고 자랐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그러한 경험이나 그러한 배경이 지금의 뭐 K-팝이나 뭐 한국 드라마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추억팔이용 음악을 준비했어요. 네. 제가 즐겨 들었고 또 좋아했던 지금도 가끔은 찾아 듣는 그런 노래들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들었고요.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가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정말 팔랑팔랑 내 학교 캠퍼스를 누비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를 보니까 궁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인데요. 2006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벌써 이게 15년이 됐네요. 2006년이니까요. 최근에는 이 궁을 리메이크한다는 기사를 봐서 정말 또 충격이었죠. 아니, 내가 봤던 드라마가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궁이 사실은 오늘 아까부터 충격적인 얘기만 하는데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한복, 그리고 한국의 이제 궁전, 그러니까 궁궐이라고 하죠. 궁궐, 한복, 그리고 한국의 이제 미 같은 거, 그게 본격적으로 나온 제 기억으로는 첫 드라마예요. 이게 현대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한복이 전면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전통 문화들이 주요 소재로 쓰였던 첫 드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이전까 궁을 보기 전까지는 한국의 한복 같은 것도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궁궐을 가면 아우 지루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멋있지 않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 유럽의 성 같은 거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나라 뭐 드레스라든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없지?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에 방영된 이게 궁이 아마 제 기억에는 한 1월쯤에 방영됐던 것 같은데요. 겨울에 방영됐던 기억이 나요. 네, 1월쯤에 방영됐던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한복이 이렇게 예뻤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입어도 정말 어색하지 않은 옷이었구나. 원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드라마 속에 한옥이 나오고 궁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너무 이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연출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물론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시간을 알겠더라고요. 역시 그 작은 이제 핸드폰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외에는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색감, 그러니까 색이 너무 예뻤어요. 색감. 한복도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한복에, 그리고 배경, 그 거리의 모습. 정말 촌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15년 전 드라마인지도 사실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세련된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복이라든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세련된 것이구나라고 인식이 시켜줬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제 두 배우가 이제 주연 남녀 주인공이 이제 아무래도 신인 시절이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연기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신경 거슬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 좀 지나고 보니까 아, 역시 신인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풋풋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또래의 배우라서 이제 더 공감을 하면서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궁이 원래는 만화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말도 아마 다르게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궁 만화를 제가 보다 말았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화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만화 속에서 한복이 이제 나오거나 한국의 이제 조선 왕족이 나오는 거잖아요. 조선 왕족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설정이 나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 그 소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궁이라는 만화나 드라마는 정말 꼭 한번 다시 리메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에도 했어요. 네. 너무너무 예쁜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지금 2020년, 21년 요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궁은 대체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질까?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배우들로 약간은 다른 각색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대상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리메이크작이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박진영이 부릅니다. 날 떠나지 마. 삿포로시 조몬체험 학습시설 오카다마 조몬유적 안내입니다. 오카다마 조몬유적은 조몬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배우는 체험형 학습시설로 2018년 5월 27일에 오픈했습니다. 오카다마 조몬유적에는 조몬 체험을 할 수 있는 오카다마 조몬유적 체험학습관 외에 오카다마 조몬유적 등에서 나온 출토품을 전시하는 오카다마 조몬 전시실이 있습니다. 삿포로 사토란도 내에 위치하며 오카다마 조몬유적 체험학습관은 올해는 4월 29일 목요일부터 오픈합니다. 개관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견학은 무료입니다. 주요한 체험 메뉴로는 사전 신청이 필요 없는 무료 체험으로 불피우기 체험, 토기 복원 체험이 있고 사전 신청이 필요한 유료 체험으로는 조몬 토기 만들기, 조몬 구슬 만들기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해 무료 체험 메뉴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발골조사 중에 유적을 공개하는 이벤트는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 일시 등에 대해서는 차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카다마 조몬 전시실은 사토란도 센터 2층에 위치하며 개관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견학은 무료입니다. 전시실에서는 많은 사진을 이용하여 조몬 문화를 해석함과 동시에 오카다마 조몬 유적이나 시내의 다른 조몬 유적에서 발견한 토기나 석기, 액세서리 등의 실물, 삿포로의 지형을 복원한 지오라마 등을 전시합니다. 기획전 코너에서는 오카다마 조몬 유적의 토픽을 소개하는 판넬전, 작년 활동 판넬전, 조몬 세계유산 등록 추진 지원의 판넬전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박진영 씨의 날 떠나지 마. 이 박진영 씨가 최근에 일본에서 꽤 알려졌죠? 네, 니즈 프로젝트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니즈라는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니즈를 만들기 위해서 니즈가 사실은 박진영 씨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박진영 씨가 이제 일본에 와서 이렇게 코치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방영이 돼서
박진영 씨가 일본에서 꽤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봤어요. 일본의 아침 방송에 나오시길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모르는 분이 많으실지도 모르는데 JYP라는 회사가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만든 회사인데 박진영 씨 이름을 따서 JYP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박진영 씨가 가수였던 걸 모르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좀 흥미 유발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잠깐씩 하거든요. 네, SM 왜 SM인가? 네, 사장님 이름이 이수만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YG가 왜 YG인가? 양현석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양현석 씨가 별명이 양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YG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좀 흥미 유발을 위해서 하는데요. 의외로 이제 박진영 씨가 가수였던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박진영 씨가 여러 곡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요런 스타일 노래 좋아합니다. 박진영 씨가 만든 노래 중에서는 날 떠나지마 같은 이제 요런 스타일 네, 제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틀었어요. 네. 자, 학기가 좀 시작이 돼서 이제 저도 이제 이번 몇 주간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하느냐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제가 한국어 수업, 특히 한국어 수업을 할 때 1회차 때 반드시 내는 과제가 왜 이제 한국어를 듣게 됐느냐라는 거를 이제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올해가 약간 다르다고 느끼는 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작년까지도 관심도는 많았는데요. 좀 진심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아이들의 진심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네, 그런 수강 이유를 이제 제가 많이 봐서 진짜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지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수강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K-팝이 제일 많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는 그런 글도 꽤 많아요. 이제 K-팝이나 드라마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옆에 있는 근접한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생겼다라는 학생도 다수 보이고요. 그것도 재밌었던 게 어머니나 여자 형제들의 영향을 받은 남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 남학생들 중에는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나 여자 형제, 누나나 여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 이게 뭔가라고 이제 K-팝을 듣거나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심이 생겼다라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어를 이제 접하게 되는 경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참 사실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질문을 해라라는 이제 거를 매회 사실은 내요. 저는요. 이제 수업 내용이나 뭐 아니면 한국어나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시오라는 거를 이제 매번 내긴 하는데요. 가장 많은 건 이거였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배우기 쉽다고 생각해서 수강을 한다. 왜 비슷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하다고 사실 느끼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언어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언어학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전혀 다른 언어로 봅니다. 네, 그게 정설이고요. 근데 정설이 아닌 설들이 많아요. 뭐 한반도에서 뭐 일본 열도로 한국어가 갔네, 어쩌네라는 정말 이제 그런 이제 그야말로 썰이죠. 그거는 썰도 있고요. 하는데 정설로 보자면 정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연구된 내용으로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족이 다르게 지금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기초 어휘가 굉장히 다르고요. 보통 말하는 고유어라고 하죠. 고유어가 굉장히 다르고 의문적인 이제 유사성도 없고요. 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굉장히 다른 언어로 지금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왜 비슷하게 느낄까? 그건 한자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한자가 들어왔고 한자와 함께 어휘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은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고 보통은 일컬어지는데요. 한자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어와 같이 한자음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자음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공통된 곳에서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자음이 또 한국과 일본의 굉장히 이제 한자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자 어휘. 한자어가 한국과 일본의 어휘 안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도 반 이상이 한자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접하게 되는 어휘가 한자어. 한자어의 한자음이 비슷해. 그러니까 한국어와 일본어는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착각이죠. 좀 착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자음 이외에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하다고 좀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어나 중국어와는 달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순도 비슷해. 그러니까 자주 접하는 한자어의 한자음도 비슷해.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야.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어를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직접 써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언어인 것 같아요. 체계 자체도 다르고 좀 이렇게 환경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순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입문 과정에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어 그대로 한국어를 넣기만 하면 이제 한국어 문장이 되는데요. 이게 중급 이상이 되면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이제 아예 다르면 이게 틀렸다는 인식이라도 있는데요. 미묘하게 다르니까 틀렸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서 계속 잘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정착이 되는 거죠. 제 안에서 이 잘못된 어순이 정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사람들, 일본어를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좀 비슷하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입문은 쉽지만 이제 그 다음 레벨은 많이 어려울 것이다.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입구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가기 쉬운 언어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일본어, 그리고 일본인에게 한국어는 시작하기는 굉장히 좋은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배워두면, 네. 그러니까 뭐 중국, 한국 가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일본인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또 공부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너무 쉬우면 그 재미도 없어요. 네. 조금은 어려워야 더 공부할 맛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듣고 올까요? 이것도 다음 곡도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듣는 곡인데요. 박지훈이 부릅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 네, 제가 정말 이 곡도 오랜만에 듣네요. 네, 박지훈의 사랑에 빠졌죠. 난 사랑에 빠졌죠. 였습니다. 제가 요즘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는 다 결정이 됐어요. 네,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뭐랄까 좀 귀찮은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 전에가 이제 처음에 제가 살았던 게 기숙사를 한 반년 정도 살았고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나? 한 1년 반 정도를 그 삿포로시에서 운영하는 국제 무슨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숙사에 살았어요. 네.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한 게 지금 아파트인데요. 그때는 뭐 많은 준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숙사에서 이제 그냥 일반 맨션으로 옮기는 거라서 짐도 별로 없었고 가구가 일단은 없잖아요. 가구가 없었고 그냥 이제 골판 박스 그냥 박스 몇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책이나 옷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차 같은 것도 새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고민할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에서 이거 하셔라 하는 거는 다 이제 그냥 신청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방을 구했고 학교 근처로 구했고 그다음에 뭐 가스 전기 네, 수도 같은 거는 그냥 신청하시라 해갖고 거기 신청했고 네,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키킹만 들었어요. 시키킹만 들고 레이킹 없었고
뭐 다른 기초 비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제 보험회사가 필요가 없어서 학교에서 보험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증회사. 네, 보증회사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따로 뭐 보증회사를 가입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뭔가 보험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화재 보험 같은 거. 네, 그것만 뭐 돈 내면 되니까. 정말 준비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구가 바뀌거든요. 이제 구가 다른 구로 가는데 굉장히 뭔가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일단 집을 구하면 이제 부동산에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집 구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집 구하는 사이트에서 일단 방을 이렇게 보고 제 조건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3층 이상. 그 층수가요. 2층은 좀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냥 1층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안 되고 이제 3층 이상의 이제 방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그리고 도시가스 딱 요것만 봤어요. 근데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구가 이제 그런 조건이 조건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아파트가. 네. 그래서 딱 이제 조건이 딱 맞는 게 딱 하나 나와서 그걸 그냥 이제 계약을 해버렸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집 구하는 사이트에 가서 집을 찾고 그 다음에 집마다 이제 부동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지금 사는 이제 집에 근처에 있는 그냥 부동산에 가서 무작정 다른 구로 가려고 하는데 검색이 가능하냐 했더니 다른 구도 취급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쪽에서 부탁을 해서 계약까지 마쳤죠. 근데 집을 계약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이사업체. 네, 이제 또 짐이 늘었잖아요.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작지만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삿짐 업체를 이제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제가 지금 집에 이사 온 이삿짐 업체랑 친구한테 소개받은 이삿짐 업체랑 해서 보니까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네, 가격은 같은데 이제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곳은 이제 박스를 주더라고요. 공짜로. 네. 그래서 그쪽을 했죠. 네. 그리고 좀 더 친절했어요. 좀 더 친절해서 네, 이삿짐 업체를 이제 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날짜도 이제 정해졌고요. 그다음은 가스, 전기, 수도 요거를 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신청이 가능해서 그거는 굉장히 편해서 좋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예 전화해서 그 프리다이얼에서 이제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신청을 하실 거면 이제 그 주소를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하니까 그 메시지로 이제 주소가 오더라고요. 인터넷 주소가 와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 신청으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다 하면서 또 변경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오늘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무료 인터넷을 쓸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무료 인터넷의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가 약간 걱정이 돼서 지금 쓰는 거를 가져갈지 아니면 일단 해약을 하고 이제 써보다가 좀 느리다 싶으면 다시 이제 계약을 할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쓰는 인터넷 업체 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은 해약을 하고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하는 편이 좀 득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일단은 뭐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요. 근데 아직 집은 안 가본 상태예요. 문제는. 네. 아직은 그 집의 내부 구조를 모릅니다. 네. 물론 사진으로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그 집 앞까지는 가봤어요. 왜냐면 그 계약하기 전에 일단은 집을 가볼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일본은 이제 집을 가볼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집이 비워져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계약할 당시만 해도 아직은 그 집에서 누군가 살고 계셨던 네, 그런 중이라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외관만 봤어요. 그 주변 환경이라던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외관을 보니까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고 환경도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창이 좀
창을 위치를 보니까 확 튀어갖고 앞에 건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문을 열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어갖고 네, 그래서 계약을 했죠. 근데 아직 내부를 못 가봐서 지금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침대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어서 네, 이걸 치수를 재러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연락은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 가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빨리 이제 가서 집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까지는 계속 마음 한 구석에 언제 한국에 갈지 모르겠다라는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당분간은 여기서 산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언제든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 새 거가 별로 없어요. 네, 보통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받거나 사도 뭔가 싼 거, 지금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를 위주로 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새로 이사를 하는 김에 다 버리고 네, 제가 네,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네, 제 돈으로 제 거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내 거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좋은 거, 기왕이면 좀 오래 쓸 거를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쇼핑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방 크기를 알아야 뭘 살 텐데 지금 방 크기를 모르니까 참 난감하네요. 네, 그래서 이사를 간 후에 좀 물건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조금 행복하네요. 네,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 어떤 생활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를 가서 어떤 생활이 될지 기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달에 또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듣고 올까요? 다음 곡은요, 신화가 부릅니다. I play for you. 네, 신화의 I play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었는데요. 대학교 때 수화 동아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 곡으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랩까지 조금,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랩까지 외우고 있는 네, 곡인데요. 이 랩이 영어 랩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셔서 아셨다시피 영어 랩인데 그 영어 랩을 좀 바꿔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수화로 만들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좀 요즘에 이제 K-팝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해외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해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제가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한국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주시니까요. 네. 그리고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미 한국 문화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에서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은 어디 있는 나라예요? 라던가 아니면 한국은 어디에 있어요? 라든가 네, 그런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문화가 많이 알려진 이렇게 된 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이나 그 밖에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방송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는 네, 중국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한국어 방송은 5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아마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장나라 씨입니다. 네, 장나라 씨가 부르는 스윗 드림. 이게 이제 드라마 주제곡이었어요. 네, 내 사랑 파티라는 그때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나라의 스윗 드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